지인이랑 가은. 아 정말? 친하게 지내. 아 정말? 유진이 터졌다. 물티슈. 근데 티슈가 어딨어? 아 있구나. 화장지 아니죠? 맞다고. 내가 화장지를 본 적이 없어. 야 근데 저번에 화장지 여기 왔어? 나왔어? 여기 내가 왜 화장지냐고 했어. 그래? 수지로 열어야 된다. 야 스태프가 뭐지? 아왜 물어보고 공명을 왜 넣어줘? 그러니까. 아니 다 말하잖아. 맞아. 퍼티그. 호호호. 예. 없었다는 건 되게 신박하다. 패티주. 근데 사실 어떻게 읽는지는 상관없어. 외우기만 하면 돼. 물티슈. 근데 그 티슈에 그 의미가 있어. 피로 물든. 피로 물든 우리의 기억. 피로물. 피로 물든.
맞아. 피로 물든. 피로 물든. 아니야. 진짜야. 피로 물든 쓸까? 진짜 피땡 달. 비오는 것보다 피로 물든 쓰고 약간 지워봐. 지우기를 한칸 지워봐. 나 했어. 한 칸 지어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로물? 지워졌네. 로물 되는 거 아니야? 로물? 모르겠다. 내요. 내야. 내가. 모르겠다. 아, 꼴등한 사람 유진이한테 딱밥 맞는 거야. 천재야. 야! 왜 저래? 아니야. 피로 물든. 난 모르겠어. 제출해. 저기 뭐야 뒤에서 세진이한테 제출해. 글렀어. 세 글자가 아니라고? 내라고. 내가 분명히 외웠어. 구글. 두 글자예요? 네. 핏물. 아, 핏빛. 이 답을 아정아 너가 이 답을 보면 너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날 거야. 근데 피는 맞아. 그래. 피는 확실해. 진짜 피로 물든. 봐봐. 피로 물든. 봐봐. 그러잖아. 봐봐. 약간 지우라니까? 오른쪽에 있어. 자괴감에 빠진다. 저 이거 안 썼어요. 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안 하지. 오늘 모두 틀린 거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고 책 새로 왔지? 이제 책 볼 건데 책 보기 전에 프린트 먼저 봅시다. 자, 프린트 먼저 여시면 프린트에 프린트에 이제 고3 프린트를 하나 줬어요. 2018년 3월 고3 35번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뭐 너희들 생각하기에 뭐 고3 거라 그래서 쫄지 말고 뭐 별거 없습니다. 3월 거는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생각만 조금 더 깊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흐름 문제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디렉션에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흐름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이걸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날 5분에서 뭐 10분 사이에 영상을 밴드에다가 하나 올린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거 확인 좀 해줘. 그치? 그거 확인 좀 해줘서 확인이 되면 어떤 그 안에 영상 속에 무언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세진, 알았지? 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다 라고 했어 얘들아. 자,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포인트만 짚자. 보기끼리 비교해라 마라. 대답해봐. 보기끼리 비교를 해라. 아니요. 보기끼리 비교를 하지 말 것. 오케이? 보기끼리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오늘 고3 거를 해보면 확실히 느낌이 올 거야. 보기끼리 비교를 하면 훨씬 더 헷갈린다라는 것을. 그지? 그러니까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이었었냐? 바로 주제문을 잡는 거지. 근데 그 주제문도 1번 앞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주제문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을 얘네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주제문이랑 계속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얘랑 벗어나 있는 친구를 찾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 35번의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제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많은 시간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너네가 지금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에서 조금 더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써야 되는 스킬들을 우리가 지금 12월부터 수업을 한 거잖아. 12월 달 1, 2,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학교에서도 문법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일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외에
빈칸 추론, 뭐 순서, 주제, 제목 찾기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너네들한테 내용적인 측면을 아무리 열심히 이해해봤자 그거랑은 좀 다르게 낼 거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잖아. 지금 영어쌤이 학교에서. 그지? 그래서 다른 변형 문제를 낼 거니까 너네가 수많은 변형 문제를 풀어봤자 어차피 그렇게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문제를 푸는 거에 그거를 사용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지문을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얘가 이제 시험 범위로 띵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학교에서 이 시험 범위를 줬는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달달달달달 맨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눈에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순서까지 다 알아버렸어. 근데 그거에서 뭐 흐름 이게 원래 흐름 문제였으니까 여기에 뭐 빈칸을 뚫어놔서 빈칸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순서 배열을 준다라거나 그지? 아니면 하나 빼가지고 문장 삽입을 준다라거나 뭐 이런 문제를 안 내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다면은 어디에다가 너네들이 집중을 해야 되냐면 질문. 뭔지 알지? 내가 딱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3번 봤는데 3번의 질문에 흐름상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신을 풀 때도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 영어 선생님도 수능형 문제로 내거든? 그거는 경험해봐서 알잖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번호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뭔 말인지 알지? 나의 기억에만 너무 의존해서 풀지 말고 알겠지? 모의고사 문제풀이 스킬을 같이 좀 사용해줘봐. 그러면 너네가 분명히 정말로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 알겠지?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했던 부분들을 좀 꾸준히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하는 부분 같은 거는 많이 뺄 거고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할 거냐면 일단은 그 문법 문제 같은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법, 어법에 대한 부분을 좀 틀리지 않게 꼭 그 부분을 좀 꽉 잡아갈 거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평가를 계속하는 시험 문제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 거냐면 주제 제목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순서 배열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빈칸 추론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계속 잡아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에만 너무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말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이번에 3월 달에 볼 것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내신 때 내가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너무 지문을 달달달 암기를 해가지고 풀어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엔 아마도 많은 지문들이 좀 변형이 될 거야. 내용적인 측면이. 그래서 좀 어렵게 낼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까봐야 되는 거지만 똑같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자 일단 주제문과 보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1, 2, 3, 4, 5번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제문에 대한 부분을 좀 딱 잡고 가야 된다. 근데 고3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 자, reading is a technology. 글을 읽기, 즉 독서라는 것은 is a technology, 기술력이래 얘들아. 무슨 기술력이냐면 perspective taking이라고 해서 perspective는 관점이지. 그죠? 근데 take는 우리가 취하는 거잖아. 관점 취하기래. 관점 취하기를 향하는 기술력이랍니다. 그래서 관점 취하기라는 건 남의 관점. 오케이? 내 관점 말고 아정이의 관점, 세빈이의 관점 이렇게 그 사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독서라는 거래. 책을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when someone else's thought, 누군가의 생각들이 are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 있을 때 너는 observing the world,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그 사람의 vantage point, 관점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 사람이 책을 자기 입장에서 썼으니까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책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 얘들아? 뭐야? 선생님이 오늘 이거 올릴 거야. 밴드에다가 이 영상 봐야 돼. 자, 관점을 취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주제문이 잡혔으니까 이 보기에 대한 부분을 이것과 계속 연결 지어서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벗어나 있는 친구만 찾으면 된다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신 때도 그렇게 문제를 풀자. 자, not only are you taking
in sights and sounds that you could not experience firsthand, but you have stepped inside that person's mind and temporarily sharing his or her attitude and reaction.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처음에 좀 눈에 띄는 문법 하나만 잡고 가자, 얘들아. Not only, but. 부분 보이지? 이거 뭔데? Not only A, 그리고 뭐야? But also. 근데 also가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지? Also B. 의미는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독해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A라 그랬어? B라 그랬어? 중요한 게 B라 그랬지. 그래서 B 부분에다가 우리가 힘을 실어가지고 글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A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그냥 너나 나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야. 데이비쌤은 영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사실상 이 B의 파트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된다. 알겠지? 자, 너가 taking, 가질 수 있대. sights, 그 장소나 소리들. 장소나 소리들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건 어떤 장소랑 소리냐면 너가 처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치? 같은 얘기를 읽고 있다. 맞지? 자,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you have stepped inside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정신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랍니다. 이것도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무슨 말인데? 관점 취하기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 맞지? 조금 깊게 생각해 주는 거 말고는 똑같아, 얘들아. 고3 거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temporarily, 무슨 뜻? temporary의 반대말은 permanently라는 뜻인데 temporary는 임시적인, permanently는 영구적인 이란 뜻이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란 소리야. 잠깐 동안 sharing, 공유를 한다. 그의 혹은 그녀의 태도라든가 반응들을 우리가 공유를 한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실제 그 장소나 소리를 경험했었던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괜찮아? 전혀 어렵지 않지, 얘들아? 여기까지. 그러면 1번은 통과. 맞지? 주제문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2번 empathy. 줄치고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못 알아들을까봐 뒤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In the sense, 감각인데요. Adopting someone's viewpoint에서 누군가의 관점을 adopt, 채택하는 거잖아. 입양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관점을 취하는 그런 감각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It's not the same, 똑같지는 않습니다. As empathy, 공감과 무슨? The sense of feeling compassion, 연민을 느끼는 감각의 공감과는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한다고 그 사람이 느꼈던 거를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민을 느낀다라는 건 아니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연민이라는 게 뭐야? 그 사람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뭐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사람의 내가 입장에 서가지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Toward that person, 그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the first,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말한 것, 전자가 can lead,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To the second, 어디로? 후자로. By natural route, 자연스러운 경로로 전자가 후자로 이끌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가 뭐야?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거를 계속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지? 그 사람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벗어나지 않았다,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며 글 읽기 해야 돼. 계속 보기랑 주제문이랑 비교 때려. 3번. Stepping into someone else's vantage point. 이거 시작하자마자 또 나왔지, 얘들아. Step. 들어가는 거잖아, 한 발. into 어디로? 그 사람의 vantage point 위에서 나왔었나? 관점으로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한 발 들어가는 것은 reminds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 준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그게 뭔데? The other fellow, 다른 사람은 has a first person
1인칭 present tense 현재 시제 ongoing stream of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 진행되고 있는 의식의 흐름 무슨 말이야 얘들아 유진이 입장에서 1인칭 시점 현재 시제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쓰게 되면은 근데 그건 뭐야 is very much like your own 너의 시점 시제 의식과는 매우 비슷하지만 not the same as your own. 네 거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나랑 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남의 경험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 계속 관점 취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4번. Reading is a good habit. 책 읽기라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독서라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it helps you 도와주기 때문에 to shape your character 너의 성격을 만들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자신감을 boost up 시켜주고 너의 personality 성격을 증진시켜준다라고 해서 갑자기 독서의 장점이 나왔네. 이해됐지? 그지? 주제문이랑 계속 우리가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독서가 너의 성격을 만들어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독서가 여기에 지금 소재로 잡혔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흐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리딩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다른 글 읽기 할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녀석 나오면 너무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 보고서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근데 여기서 말한 내용과 얘랑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 우리는 타인의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서는 너의 성격을 만들어줘서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4번이 되면 안 되겠지. 알겠니? 어렵지 않아. 고3 문제를 한 번씩 이제 다뤄볼 건데 딱히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넘어봅시다. 18년 6월 거로 가자 얘들아.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세진 빨리 18페이지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단원 시험 보고 고3 것도 한 문제 봐서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선생님이랑 이 문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와 보세요. 자, 우리가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자, 연결사 그 다음에 뭐 있어? 지시어 다음 대명사. 자, 이 대명사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었지? 기억해야 돼, 이제. 반복, 어휘. 오케이? 반복, 어휘. 자, 이 친구들로서 우리가 힌트를 받아서 무엇을 푸냐면, 이제 순서 배열 문제를 푼다. 알겠지? 지금 내가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얘들아, 위에서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얘네를 사용하면 함정이 될 수가 있어. 알겠지? 앞에 지시어가 얘네가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반복 어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흐름과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흐름 문제를 풀 때는 절대적으로 주제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순서 배열 문제에 있을 때는 당연히 글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많이 의존을 해줘야 돼. 알겠니? 평가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라고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명시적 단서잖아 얘네가. 눈에 보이는 단서들을 끼워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글 속에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당연히 박스가 먼저 읽혀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 찾아내야 됩니다. 자, your story. 너의 이야기는 is what makes you special. 뭐래요? 너의 이야기라는 것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를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랍니다. But 그렇지만 the tricky part 힘든 일이라고 하지. 까다로운 일, 까다로운 부분은 즉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야기를 해서 너를 특별하게 만들 때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showing
보여줘야 하는 게 까다로워. 뭘 보여주냐면 how special, 얼마나 특별한지 you are, 너가.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건 조금 힘든 일이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야. 오케이? Without, 뭐 없이 talking about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서 너의 얘기를 하지 않고 너가 특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한대. 그러니까 그건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들아, 여기서 힘든 일은 뭐냐면 너 말을 자기소개나 자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지 않고 너를 특별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야기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Effective personal branding.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야, 얘들아. 개인적인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브랜드라는 말이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상표를 브랜드라고 하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브랜딩,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거야? 홍보하고 광고하고 브랜드화 시키는, 상표화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려면 그것은 isn't, 아니래. About talking about yourself all the time. 뭐래요? all the time 뭔데? always잖아. 어? 그치? 그러니까 항상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너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괜찮아? 자, 박스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집중을 해놔야 되더라. 뭐라고 끝났어, 마지막에? 너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야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만 막 주구절절 써놓으면 안 된다고. 구구절절 계속해서. 그건 효과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A 봐볼게. By doing so. 줄 쳐봐, 이제. 이제부터 명시적 단서들 우리가 힌트를 받아보자. By doing so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함으로써란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박스에 있는 거를 함으로써다 되는 거지. 잘 봐, 얘들아.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너는 promote their victories. 그들의, 보여? 그들의 승리들이라든가 그들의 생각들을 뭘 할 수 있어? 프로모트, 증진시켜주고 향상시켜줄 수 있대. 이게 누구 생각인데? 모르잖아, 지금. 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군데 지금 위에서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 나오지가 않았잖아. 여러 가지 대상이. 그러니까 A가 오면 안 돼. 알겠니? 자, 이렇게 하나를 걸러냈을 때 머릿속에서 남겨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얘들아? 요거야. 내가 이거를 언제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놓으라고.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 이 위에는 여러 가지 대상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넣어야지 생각해놓고 가. 자, 그 다음에 B. Although everyone would like to think that friends and family are eagerly waiting by their computers, hoping to hear some news about what you are doing, they are not. 이렇게요. 그러니까 뭔가 큰 힌트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여기에 뭔가 어떤 명시적 단서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얘들아? 논리적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띄게 단서가 없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잠시 멈춰져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뭐라고? 효과적으로 너 스스로를 홍보하는 건 항상 네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래요. 그죠? Although, 비록 everyone would like to think, 모두가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that 뭐라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are eagerly, 너무나 열렬히 waiting by their computers, 그들의 컴퓨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하면서? hoping to hear some news,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컴퓨터 옆에서 막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about what you are doing, 너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야. 이게 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야, 얘들아. 근데 요거까지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러면 요거 우리 힌트 받아보자. actually 이렇게. 사실은요, 이런 말. 사실은요, they are hoping you are sitting. 그들은요. 이거 나왔지? 자, B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힌트가 두 개가 있어, 얘들아. 1번 actually, 2번 they. 자, 아까 전에 A에서도 there이 나왔습니다. 기억나? 그리고 지금 C에서도 they가 나왔어. 그치?
근데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대상을 가리키는 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뒤에는 A와 C가 붙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합리적으로 B가 붙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actually라는 말은 사실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에 대해서 뭔가 살짝의 반전을 주기 위해서 필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실상은요, 사실은요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위에서 어떤 말을 의견을 굉장히 준 것이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는 얘도 문맥상 맞지 않다. 그리고 대의가 나왔는데 대체 이 대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A와 C는 절대 박스 뒤에 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붙어야 되는 건 누구냐? B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B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우리가 친구들이나 나왔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열렬히 컴퓨터 옆에서 너가 뭐하고 있는지 네 소식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they are not. 일단 그들은 그렇지 않대. 너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효과적으로 너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남들은 너에 대해서 사실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주구장창 떠들어봤자 너를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단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서 똑같이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명시적 단서에서 A랑 C는 안 된다라는 힌트가 있었으니까 자 B 잡아놓고 자 그럼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지. A가 올까? C가 올까? 이렇게. 근데 지금 B의 끝에는 이미 they가 나왔고 이들이 친구들과 가족들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얘나 둘 다 올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힌트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요거요. 중첩 개념이라는 말이거든. 자, 중첩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이 되고 연결이 두 번씩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컴퓨터 옆에서 뭐 하고 있을까? 세진이는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컴퓨터 옆에 계속 기다리고 있대. 근데 사실은 그들은 hopping 이렇게 나온대요. They are hopping. 보이죠? 그들은 희망하고 있는다. You are sitting. 너가 컴퓨터 옆에 앉아 있기를 waiting for news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관련된 뉴스를 기다리면서 거꾸로라는 거야. 이해됐지? 친구들이 가족들이 컴퓨터 옆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언제 올까 막 이런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거꾸로 자기네들에 대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요. 이해됐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적인 측면을 요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to build your personal brand. 나오지? 너의 개인적인 홍보를 짝짝짝짝 쌓아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talk more. 얘기하는 건데 뭐에 관련돼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래. 너 스스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 그리고 다른 생각들. Then you talk about yourself. 뭐보다? 너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이벤트들,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래요. 뭘 하는 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이해됐지? 그렇게 함으로써 봐봐 얘들아.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 사람들의 victories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증진시켜 줄 수가 있대. 그리고 you become an influencer. 그리고 너가 뭐가 된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by doing so라는 게 뭐야? 그렇게 함으로써가 가리키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남들의 관심사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주고 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B 나오고 C 나오고
A가 나와야지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명시적 단서를 많이 써줘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이런 파트야. 알겠어?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거는 넘어가자마자 바로 명시적 단서 같은 것들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봐봐, 얘들아. 이거는 거의 1분짜리야.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가 있거든. 박스 먼저 읽어보고 얘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힌트 받아가지고 쭉쭉쭉 풀어봐.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게. 바로 넘어가 버리게. 자, 밥. 이건 진짜 엄청 빨리 끝내보자, 얘들아. 자,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I visited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of a large financial firm. 이래요. 굉장히 큰 재정적 그 세무회계 회사 쪽에 투자를 하는 shift 사장을 만났다랍니다. 내가 방문을 했대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투자 경영자를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just invest, 막 투자를 한 사람이래요. Som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수천만 달러의 돈을 in the stock of the ABC Motor Company라는 곳에 주식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을 그냥 방문을 했대. 아무 내용이 없다, 얘들아. 그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줄 2개 치고 끝내버리자. Instead, his response. 자, 이 2개가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A랑 B가 안 되는 이유는 instead가 나오게 되면 앞에 것 대신에 즉 instead가 나오고 콤마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A instead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 A 대신에 B다 이렇게 하지. 근데 뭐 대신에라고 받아줄 말이 없잖아. 그지 않아? 어떤 의견을 던져줘야 그거 대신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주식을 그냥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했는데 대신에가 나와버리면 아무런 의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instead가 올 수 있는 A는 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그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나왔는데 무슨 응답이야. 뭘 말해야지 응답을 하는 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가를 말해야지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말 이해돼? 그의 응답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응답을 하려면은 그의 응답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응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질문을 해줘야지 응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대답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끝났지? 내용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 이 2개를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응답이 없자. 여기가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여기다가 왜 주식을 이렇게 투자했나?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했대요. 오케이, 나왔죠? 이게 그의 응답인 거잖아. 뭐라고? 그가 최근에 자동차 쇼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had been impressed, 매우나 be impressed, 매우 인상 깊게 봤답니다. 그 자동차 모터 쇼를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말했대요. Boy, they do know how to make a car. 이런 표현 잘 알아두자, 얘들아.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거. 이런 거랑 혹은 이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Oh, you can sing.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직역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설마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You can sing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너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그 표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될까? 뭘까? 이 의미가 아니야. 뭐야? 노래 누구야 방금? 잘한다. 잘한다. 너 노래 잘한다라는 뜻이야. 너 노래 잘한다. You can sing. 이렇게. 그럼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They know how to make a car. 자동차 쇼에 갔는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 거 보고 야, 저 회사 자동차 만들 걸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동차 잘 만드네 라는 의미야. 그지? 그래서 자동차 잘 만든다 라고 impressed 감명 깊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의 응답은 이랬다. 근데 대신에 그는 이랬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 이 말인 거겠지. 이해되셨죠? 사실상 그 크게 읽어보지 않아도 답은 뽑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그는 어떠한 자료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직감으로 자동차 잘 만든다라고 자기가 감명받아서 그냥 투자를 한 것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순서 배열은. 진짜 공복을 와라. 가만 안 둔다 진짜. 뭐? 이게 앉아 있으면 이런 착각을 하게 돼. 서 있는 사람은 잘 보여. 유진이 빼고 다 잤어. 세빈이랑 유진이 빼고. 잤다라기보단 잠깐 왔다 갔다 했어. 야 뭐야 세진 앉았어? 너 뭐 시만으로 보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칠판? 너네 착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졸았어. 아좀 또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또 이게 헛소리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자 이제 시작하자 그러면 귀신같이 아주 그냥. 아니 너네 위를 비워. 공복으로 오라고. 배고프면 잠은 안 온다 나. 배고파도 자고 배불러도 자고 그냥 자겠다는 얘기잖아. 풀어. 4빈 문제야. 박스 입고 있지 말고. 야 근데 얼레벌레 시간이 다 지났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냐 오늘. 오늘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뭐 말들이 막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까다로운 지문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니까.
수업 끝날 때 되니까 또 초롱초롱해지네.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 봐. 우리 한 7, 8분 동안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문장 보고 박스 볼 건데, 자, you may be wondering. 너는 이제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 글의 이제 소재와 밀접하겠지? Why people prefer to prioritize 해서 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걸 선호하는지래요. 그러면 어디다가 internal disposition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둔대. 즉 다시 말해서 internal disposition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over 뭐보다 external situations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는 internal과 external이에요. 일단 i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x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느낌은 좀 오죠. in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고 x라고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바깥으로. 그치? 그래서 internal, external 말 그대로 이거는 내부나 내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외부나 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내적인, 외적인 혹은 내부, 외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이해가 훨씬 잘 돼. 그래서 사람들은 내적인 어떤 성질이나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죠. 오케이? 내적 성질 기질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우선순위를 많이 둔대. 외적인 situations, 상황들보다. 언제? 이게 중요한 거지. When seeking causes, 뭘 찾을 때? 원인들을 찾을 때. 무슨 원인? To explain behaviors, 행동들을 설명할 원인들을 찾을 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왜 했냐? 이거거든. 그 행동을 왜 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로 한다는 거야?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 기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이해되니 이 말? 그치? 이거 예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긴 하거든.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 웃는 것은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뭔 말인지 알지?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가 기쁘게 해줘서 이렇게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해되냐? 자, one answer is simplicity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하다랍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왜 내적 성질 기질에 우선순위를 더 많이 두는가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하대요. 오케이? 자, 그럼 위에 박스 보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얘를 더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설명에 대한 이유를 해주고 싶을 때,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Thinking of an internal cause. 갑자기 뭐가 나왔죠? 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향해서 내적인 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is easy, 쉽대요. 오케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방금 한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뭐를 내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적 원인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대. 그게 뭔 말이냐면 세부 설명. strict teacher, 굉장히 엄격한 선생님이 있어. 그 사람은 is a stubborn person,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선생님은 엄격해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 그지? The devoted parents, 굉장히 헌신적인 부모님들은 just love their kids, 아이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왜냐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쉽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적인 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쉽다랍니다. 그지? 엄격한 선생님은 굉장히 stubborn,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고, 헌신적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은 뭐냐, 얘들아? 우리는 지금 두 개를 나열해놨죠?
인터널과 엑스터널을 나열해내는데 지금 저기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 박스에서는. 그치? 두 개를 나열해내는데 그리고 자 보세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거 나오면 뭐야?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 Situational explanation 이라고 해서 상황적인 설명들은 can be complex.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우리가 원래 글을 볼 때 얘들아 상황적인 설명들이라는 말을 딱 제시를 해줬으면 사실 그 뒤에도 상황적인 설명들이 계속 나오잖아. 어떤 장치가 있지 않은 이상.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뒤에는 계속 상황적인, 즉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스가 내적인 얘기를 했잖아. 내부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얘들아?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자 봐봐. 뒤에 것은 자 아마도 선생님은 appears 뭐뭐처럼 보일 겁니다. stubborn 굉장히 완고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she's seen the consequences 그녀가 선생님이야 봐왔기 때문이래. 결과들을 무슨 결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in generation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의 세대에 걸쳐서 뭐 1년 2년 선생님 한 걸 한 게 아닌가 봐. 10년 동안 선생님 생활을 했는데 그거에 걸쳐서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결과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래. 뭔 말인지 알지?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상황적인 설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wants to develop 그리고 뭐를 발달시키기를 원해요. 스스로 discipline 훈련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지. 그들 안에서 학생들이요. 외적인 요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boasting of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그 아이들의 성취를 뭐 하고 싶대?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are anxious 걱정을 한대요. about their failures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이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걱정을 한대. 그리고 conscious of the cost of their school fees 학교에 들어가는 뭐 비용 같은 것들도 걱정을 한다랍니다. 외적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외부적인 거 시험, 학교 비용 이런 것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 똑같이 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 internal cause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단 얘기야. 그리고 대조를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치?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눈치를 챘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어디의 문장이 중요하다? 뒤의 문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뒤에서 대조를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대조가 될 A에 대한 녀석과 B에 대한 녀석이 나란히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내부 예고 나왔고 외부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근거를 갖고 1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것만 딱 1분 얘기하고 끝낼게. 학교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든 만약에 삽입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에 익혀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봤던 그 지문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 줘야 돼. 지금 우리가 했던 걸. 삽입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했었지? 알겠지? 그냥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내신 때도 그게 응용이 돼가지고 점수가 고득이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자기 기억에만 너무 의존하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너네들이 방향성을 생각해봐. 알겠지? 너네들이 결론적으로는 영어 문제를 제대로 읽고 풀기를 원하는 거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너네들도 공부라는 방향성이 잡힐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